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초선은 가만히 있어. 나경원 오프닝 2탄 가볼까요? 오늘 국회 앞에서 나경원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민주당을 계엄 공범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계엄을 막으려고 했던 쪽을 공범이라고 부르다니요. 마치 불을 끄는 소방관을 방화범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똑같죠. 게다가 법사위에선 추미애 위원장과 충돌하면서 일반 반장 뽑는데 이반이 왜 뭐라고 하느냐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요즘 어록갱신 중이신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에게 제가 한마디 좀 하죠. 나경원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9월 4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돌아가는 정치 시계 깐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깐깐한 정치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오늘 아침 오전 9시였죠. 기자회견을 열었고 탈당 선언을 했는데 관련한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에 당을 떠났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제명되었습니다. 함께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성비위 문제를 최초 접수받고 당에 보고한 여성위원회 실무담당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침묵을 끊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곧 조국혁신당인 것처럼 그 안에서 살고 울고 그리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8.15 사면을 기다렸고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조국혁신당을 떠납니다. 광야에서 춥고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지라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께서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함께 연대하는 당원들께서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나온 후에도 밖에서 피켓으로 그리고 문서로 해당 사실에 대해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8월 15일 전과 후에 당도 입장의 변화가 없었고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대표의 그 사면을 축하하는 자리에는 직장 내 괴롭힘 건 관련하여 가해자들이 꽃다발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꽃다발을 받는 자리에는 피해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오늘 오전 9시에 있었던 기자회견 모습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당이 성비위 피해자를 외면했고 그에 따라서 혁신당을 탈당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조국혁신당도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주장을 하나하나 좀 이제 반박하는 모양새를 취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직 명확히 사건 전모 또는 팩트가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예. 아니, 드러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개는 되지 않아서 정확한 진상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한 것 같고, 일단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아쉽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일단 예.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것들이 최초로 발생한 건 작년 7월경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올 4월에 약 5개월 전인 올 4월에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건이 공식화되고 입건된 거죠. 근데 그로부터 5달 가까이가 흘렀는데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고 오히려 2차 가해 이런 게 있고 하니까 대변인이라 그러면 당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공교롭게 여성분이기도 한데
저런 식으로 이 문제 있는 사건이 확 커지면서 폭발하는 양상으로 나온 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일단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발생을 했다면 신속한 1차 대응,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와 처분이 있어서 이 지경까지 확대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지금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논란 끝에 8.15 사면으로 조국 혁신당의 조국 원장이 사면돼서 나와서 이제 정계 복귀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민감하고 미묘하고 중요한 순간인데 이런 게 터져버리면 조국 혁신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 여권에도 좀 심정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죠. 마이너스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게다가 좀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뭐 최강욱 저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차차 얘기를 해나가죠. 아무튼 굉장히 안 좋은 일이다. 그리고 초동 대응에 실패한 것 아닌가.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초동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고요. 그리고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 고문도 이 기자회견 백브리핑에는 함께 참석을 했는데 이분 말씀이 처음 피해자가 3명이었는데 지금은 그 피해자가 10손가락에도 이게 더 된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당의 성비위가 이렇게 확대될 때까지 조국 혁신당은 뭐 했는가. 그렇죠. 이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당연히 제기되어야 하는 문제점 지적이자 야단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강민숙 조국 혁신당의 여성위원회 고문이 이 사건은 애초에는 성비위 2건과 직장 내 괴롭힘 1건, 그러니까 3건이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아직 콕 찍어서 말하긴 힘드나 복수인 것 같긴 해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런데 이게 뭐 2차 가해가 아주 공공연히 있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당 여러 사람이 뭐 10명 가까이 아무튼 여러 사람이 고생한다.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그랬고 즉각적인 제명이나 이런 인사조치보다는 직무 배제만 했지 바로 존재를 파내거나 그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심지어 8.15 사면으로 조국 위원장이 출소했을 때 그 환영 행사에 꽃다발을 들고 가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해자라는 사람이 가해자가 지금 1명인지 2명인지 저도 명확히는 모릅니다. 1명 또는 복수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양측의 의견이 너무 엇갈리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자료 화면으로 보신 그 대변인의 폭로와 당의 공식적인 해명을 보면은 전혀 맞지가 않고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뭐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거 하나. 둘째,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었다. 문제가. 그다음에 사후 조치가 거의 없었던 거 아니냐. 한다고는 했는데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무엇을 해원한다거나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연되어 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발생 자체는 어떤 한 당직자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그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뭐 강미정 대변인이라든지 이 강미숙 고문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당내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조롱이라든지 비난, 2차 가해까지 가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이 파장이 일단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확대, 폭발 양상으로 지금 공개되면서 당 대변인 사퇴하고 탈당해버리고 말하자면 공식화시키면서 뭐가 큰 게 하나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 4월에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하니 그 고소건이 어떻게 수사가 진행돼서 현재 어느 상태인지 만약에 결론이 있었다면 뭔지 그다음에 조국 당은 그 고소 사건의 경과 과정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물론 조국 당의 해명을 들어보면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것을 거의 다 받아들였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는 톤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팩트는 하나일 텐데
그것을 보는 시각의 차이나 인식의 차이가 너무 현격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어느 쪽에 분명히 문제가 있거나 저는 양측에 다 조금씩 문제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통상 이런 건의 경우는 피해자 입장에서 뭔가를 얘기해야지 적어도 피해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성 관련 희롱이나 추행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흔쾌하고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남성 여성을 떠나서. 근데 대개 성추행을 당한 여성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직도 이런 젠더 문제나 성 문제에서는 피해자 측이 위축되고 그러게 마련인데 안 그래도 지금 연함평등이 제대로 완벽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자체가 잘못인데 저는 초동 대응을 조국 당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그렇게 했다면 모르고 예, 예. 글쎄 아마 사정은 뭐 또 뭔가 이유 있다고 하겠죠. 뭐 계엄 끝판에 뭐 선거도 치러야 하고 이러느라고 당이 할 수 없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사안의 성격상 이 지경까지 오도록 소통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제가 조국 당에게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 구구절절이 저 기자회견 끝에 구구절절이 조목조목 반박성 해명을 했잖아요. 그거를 왜 진작 못했을까요? 이 지경이 그러게요. 되기 전까지. 예, 예. 우리 얘기를 하자. 예. 그동안 귀하들이 요구해왔던 것 중에 우리 이런 건 했다. 이게 좀 더 부족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하겠다. 그랬으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비유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렇게 기민하고 제대로 즉각 대응을 했다면 이렇게 커지지 않을 텐데 무엇으로 막을 수 있었던 걸 이렇게 되어버리고 나니까 무엇으로도 막기 힘든 게 와버린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는 유야무야 쉬쉬 덮을 단계는 이미 지나버린 것 같아요. 지났습니다. 네. 그 아마 뭐 특위라든지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뭐 TF 가동해서 조사를 벌이고 자체적으로 징계도 뭐 한 명한테는 준 걸로 입장을 이미 징계는 했다고 발표하긴 하는데 했는데 피해자들이라든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미진했다고 보는 거고요. 네. 오늘 강미정 대변인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탈당을 했던 약간 트리거로 작용한 일 사례 중에 하나가 조국 지금은 위원장이죠. 원장인가요? 조국 전 대표의 혁신정책연구 원장인데 원장이죠. 조국 원장의 석방 자리에 그 가해자가 나와서 꽃다발을 전달했다. 뭐 이런 그랬다는 얘기가 거 아닙니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백브리핑 자리에서도 조국 원장에게 약간 이제 알고 있으나 이제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고 탈당과 뭐 이렇게까지 한 거에는 조국 원장의 출소 후 당 복귀 과정에서 이런 거에 대한 모종의 언급과 조치가 있기를 좀 기대했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당의 핵심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명칭이야 조국 원장이지만 조국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뭐 가시적인 뭐 이런 게 좀 없다 보니까 예. 실망 같은 게 겹쳐서 더 이러지 않았겠는가. 근데 또 공교롭게 조국 원장이 복귀한 뒤에 이 건을 뭐 보고하거나 인지는 했을 텐데 특별한 언표 없이 침묵했다는 게 지금 피해자분들의 주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저는 아직 무엇이라고 국외자들이 제3자들이 말하기에는 드러나 있는 팩트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우나 네네. 문제는 굉장히 있은 채 너무 긴 시간 동안 골마왔다. 그리고 피해자를 옹호하거나 편들었던 사람들이 제명당하거나 당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징계 사유는 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민주정당의 질서를 교란시켜서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게 다 소통이 잘못됐고 대응이 잘못됐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일이 터져서는 안 되지만 터졌을 때 그 당의 비상 위기 대응 역량 같은 걸 통해서 그 당의 민주성이나 당내 민주화, 역량, 조직의 자정 능력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아직 조국 당은 문제가 좀 많다. 아하. 이렇게 현재로서는 말할 수 있겠죠. 예. 조국 혁신당은 일단 피해자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해서 절차를 마쳤고 피해자 측 요청으로 외부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까도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주당의 최강우 교육연수 원장이 부적절한 언사가 있었다 관련해서 그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조국 혁신당이 주최하는 무슨 교육 행사에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네, 네. 이 성비 문제 제기자들을 향해서 개돼지라고 부르고 네, 그 관련 문제를 굉장히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관련해서 아마 뭐 피해자들이라든지 강미정 대변인이라든지 당사자들이 좀 실망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망은 당연한 예. 것 같고 예. 지금 보도된 바로 근데 녹취가 있다고 하니까 녹음 당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8월 31일 날 당시 최강욱 지금도 그렇지만 신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이에요. 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대전 세종지구를 대전해서 무슨 정치 아카데미를 했는데 거기 초청 강연자로 초청을 받아서 가서 당의 현안 중에 하나인 이 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수위가 너무 지나쳤고 말을 좀 함부로 한 게 아닌가. 근데 그게 다 녹취가 됐고 그래서 이제 공개가 되고 있죠. 지금 뭐 이런 문제로 누가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도 아닌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러느냐. 한동훈이 뭐 처남처럼 뭐 무슨 여검사를 뭐 성폭행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조금 전에 진행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굉장히 비하하는 그 동물에 빗댄 말들 예. 이건 옳지 않죠. 어떤 사안이어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사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 측이나 그를 두둔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듯이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저질러진 물인데 민주당에서는 이 화약고 같은 사안의 파장 같은 걸 미리 해서 오늘 선제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최강욱 발언에 대해서 당 윤리위원회 진상조사를 지시했어요. 예, 윤리감찰단의 네. 긴급 진상조치. 그거는 아마 모종의 징계 같은 일단은 팩트는 밝혀야겠지만 예.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게 사실이라면 징계를 피해가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에요. 계엄을 막아냈던 그때와는 정치적 위상이나 역할이 또 달라요. 그리고 머지않은 기간에 선거 문제도 있고 조국 당과의 2인 삼각식 협조 관계. 안 그래도 지금 사면을 둘러싸고 뭐 좀 조국 행보가 과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마찰은 비슷한 것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당직자가 형식적으로 보면 조국 당 행사에 가서 뭐라고 했는데 심하게 무슨 말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좀 고약해요.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말이 많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 있지만 저는 이것은 도를 훨씬 지나쳤다. 일단 한번 민주당의 감찰 결과를 지켜는 보죠. 네. 최강욱 원장이 조금 전에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 SNS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경위와 이유가 어떻든 부적절하거나 과한 표현으로 당사자분들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런데 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2차 가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했지만 맹세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사안을 무시하거나 당사자를 폄하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이 혁신당과 당원분들의 전체적인 입장을 감안해 큰 틀에서 당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밝힌 의견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일단 사과는 했네요. 그렇죠? 네, 사과도 뭐 공개되고 오늘 아침에 공개된 거니까 9시에 그거에 비하면 뭐 몇 시간 안에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사과는 빠를수록 좋고 곡진할수록 좋은 것이고 여러 차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그런데 지금 사과문에서도 보다시피 뭐 하나 잘못했으면 그거를 사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잘못했으면 10개가 필요해요. 그리고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정말 일단 이거는 최강욱 본인도 사과를 했지만 그냥 유구무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서요. MBC 단독 보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요. 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급하게 김장환 목사를 찾았거든요. 예.
이 김장한 목사가 사실 구명 로비에, 임성근 구명 로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는 그 정황이 발견돼서 특검이 조사 중이었는데, 김용윤 장관이 급하게 김장한 목사를 찾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뭔가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국 정치사에서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뇌관이 터졌다.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 기독교 복음주의 또는 우익과 끈끈하게 결탁되어 있는 극우 성향의 지나친 보수 성향의 일부 기독교 인사들과 극우 정치인들, 그리고 이게 기독교 복음주의라는 것을 매개로 미국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 기반 중에 하나인 마가, 뭐 MAGA 있잖아요. 예. 그 모자 빨간 거에다 뭐라고 쓴 거. 네. 미국을 다시 뭐 Make America 그거 Great Again. 예. 영어 아우 발음 쳐보세요.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정상회담 3시간 전에 뭐 이상한 소리 올렸잖아요. 네. 뭐 숙청이 일어난다는 등, 그렇죠. 뭐 We cannot business in 네. South Korea 어쩌고 혁명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 예. 굉장히 편향되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게 이 고리일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보는데, 미국에 있는 마가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까지 우리가 수사하거나 뭐 할 수는 없지만 그것과 음으로 양으로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뭔가 역할을 했다면, 저는 그게 전광훈 목사 전 이름이 뭐야, 그 한국사 강사 전환길. 전환길 그리 다 쉽게 말하면 한통속 비슷한 거라고 네. 봐요. 그런데 네.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거 보니까 해병 사망 사건 이후에 뭐 국가조찬기 기도회니 뭐니 해서 윤석열과 이 김장환 목사가 직접 2차례 통화를 하고 김용현을 직접 보내고, 그리고 뭐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플러스 12.3 계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다 나와요. 어떻게 공교롭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허수아비 계엄사령관에 불과했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오는 박안수 육군 대장도 통화 목록에 나오고 조찬기도에 참석을 하고 다 이렇습니다. 예. 일일이 이름을 열거하기조차 힘들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의 주요 수석 비서관들이 전부 다 김장환 목사하고 통화하거나 무슨 행사에 참석하거나 이럽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냥 종교개혁 원로에 그친다면 1년에 뭐 정초회나 명절 때 아니면 큰 선거 있을 때 가서 의례적으로 정당 대표들이 가서 뭐 찾아뵙고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뻔한 소리 듣고 고개 끄덕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배나 기도회 참석으로 끝나겠죠. 통화를 할 일은 없을 것 그 같습니다. 수준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정교가 분리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 일단 저는 이거 그냥 일회성 규탄이 아니고 해병 사망 사건에서 김장환, 그 유명한 극동방송 목사예요. 예. 40년간 지금 그 수원 중앙 침례교회인가 거기 네, 맞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분이죠. 미국에도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니까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원로 목사라 그러면 미국에서도 조금 인정을 해주는 모양이죠. 이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권들과 어떤 뒷거래나 뭘 하는지는 잘 모르니까. 이거 완전히 낱낱이 드러내서 불법적인 건 처벌을 하고, 예.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었다면 뿌리를 확실히 뽑고 그 끈을 끊어내버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 목사랑 통화한 리스트를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나갔나요? 강승규 대통령실 지금 나오네요. 시민사회 수석 같은 경우에는 7월에서 9월 사이, 9월 2일이 박정훈 대령의 영장이 기각된 이튿날인데요. 7월에서 9월 사이에 17차례 가까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통화한 걸로 나오고요. 나머지 뭐 의원들도 또 국힘 원내대표 지도부도 많은 통화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자면, 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저 기사 띄워가지고 일일이 체크를 해봤는데 보면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있어요. 그리고 예. 윤희근 전 경찰총장도 있고요. 태영호 등등등 뭐 국민의힘 의원 뭐 재선급 이런 건 그냥 잔챙이니까 빼더라도,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움직인 사람들이 위에 쭉 나옵니다. 위에서 조태용까지 전부 다. 예. 외교안보실장이 뭐하러 김장환 목사하고 이상하죠. 예. 최변
해병 최상병 사망 사건에 왜 통화를 합니까? 예. 저게 통화 개수를 누적된 걸 다 합치면 40통이 넘어요. 예. 마치 이 사건 무슨 대책 본부장 같아.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안보실 1차장, 안보실장, 국정기획 비서관, 김태효 경찰청장. 네, 김태효 안보실 1차장도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요. 이상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이 김장환 목사의 국가조찬기도회, 이 기도회 회장으로 있죠.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약간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계엄의 주요 인물들로 볼 수 있는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 당시 이 육군 참모총장은 당시에 윤석열을 위한 특별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 장면이 많이 알려졌는데 뭐 권성동, 나경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까지도 여기에 일단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관련 맞죠? 윤석열, 김건희. 그 사건 전반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거론이 돼요. 다 참석을 했거나. 이건 그냥 조찬 기도회가 아니라 그다음에 당시 김장환 목사의 기도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국회를 위해 그리고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 하필 군대를 위해서 대개는 통상적으로 이 국태 민안을 염원할 것 같으면 하느님의 가호가 신의 제가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신이나 하느님의 가호가 대한민국과 전체 국민에게 골고루 깃들기를 바란다. 뭐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콕 찍어서 국회를 위해. 아니 뭐 그것까지도 국회는 국민의 대표니까. 군대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 근데 여기 보면 김건희한테 뇌물 줬던 서희건설의 이봉관 뭐 등등등 다 나와요. 그렇죠. 권성동은 또 통일교회 가서 돈 받아온 사람 아니에요. 나경원, 조태영, 이철규.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이게 작년 11월 달에 계엄 불과 몇 주일 전에 이런 대규모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아첨과 아부와 커넥션과 뇌물과 인사와 이런 것들이 오가는 통로가 아닌가. 충분히 합리적인 의문 제기라고 봅니다.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은 이봉관 회장이죠. 서희건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려서 그 정교 분리는 사실 저희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분리가 안 된 상태로 이건 정교 합치 단합대회 아닙니까? 네, 단합대회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깐깐한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곧바로 1타 정치 찾아뵙겠습니다. 세상 모든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 가려진 권력의 얼굴 침묵 대신 질문으로 세상을 비춰봐 진실을 향한 우리의 외침 멈추지 않아 밑으로 드러내 끝까지 In the end, yeah 매일매일 너를 찾아가 오후 4시 50분 현실이 진실은 우리가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Every day, every night, good job, news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